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걸어본 적이 있으니까 목적지 없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던 그 감각.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카메라 하나를 들고 대관령으로 떠났습니다. 해발 900m, 구름이 손에 닿을 것 같은 그곳에 사계절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양떼와 초록 언덕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목장의 풀냄새와 바람소리, 양들의 느린 걸음 앞에서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지금 이 자리가 충분히 아름답다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한 일이라고. 이 영상은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의 하루를 담은 사진 여행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지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싶은 모든 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봄날의 언덕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봄날의 어느 오후 나는 대관령으로 향했습니다. 해발 900m,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달려온 이곳은 이미 다른 세계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하늘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력발전기 2기가 느릿느릿 날개를 돌리며 마치 이 땅의 숨결을 대신 내쉬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왔다는 실감이 그제야 천천히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벚꽃은 서울보다 한 박자 늦게, 하지만 더 조용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 잎을 다 틔우지 못한 나무들 사이에서 홀로 흰 꽃을 가득 달고 서 있는 벚나무 한 그루. 서두르지 않아도 제때 핀다는 것을 자연은 매년 이렇게 증명해 보입니다. 매표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설레는 얼굴로 입장권을 손에 쥐고 초록빛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도 그 흐름에 천천히 몸을 맡겼습니다. 카메라 하나, 그리고 비워두기로 한 마음 하나를 들고서. 우리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양 한 마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눈빛, 판단도, 기대도, 실망도 없는 그 눈. 오랜만에 마주하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양들은 그저 존재했습니다. 먹고, 눕고, 숨쉬고.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찾아 헤맨 현재에 머무는 삶을 이 작은 생명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초를 한 움큼 집어내밀었습니다. 양은 잠시 냄새를 맡더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가져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숨결,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닿는 그 감각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손 위의 건초 한 줌이 조용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볏짚 위에 눕기도 하고 서로의 몸을 기대기도 하며 새끼 양들은 아무 걱정 없이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힐링이란 어쩌면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그저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숨을 고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양 한 마리가 멀리 시선을 두고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도 오랫동안 어딘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울타리 한켠에 작은 나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깜순이 2020년 4월. 이 목장에서 태어나 이 목장을 지켜온 목양견입니다. 보더콜리 특유의 흑백 털에 크고 영리한 눈, 외모만 보면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저 눈 속에는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단단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벗어나 언덕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초록 언덕, 그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나무 울타리, 그리고 그 위로 흘러가는 흰 구름.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떠도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알프스의 어느 목초지 혹은 스위스의 한 언덕배기를 걷는 것 같은 착각. 우리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이미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능선 위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무엇이 보일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을까? 언덕 위에 낡은 나무 오두막 하나가 오랜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듯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저 오두막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펼쳐지는 세상은 맨눈으로 보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언덕의 곡선, 고름의 결, 능선 위를 걷는 사람들의 작은 실루엣, 프레임 안에 담기는 순간 일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장면만이 남았습니다. 셔터를 누른다는 것은 이 순간을 살아있게 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입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목장의 전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초록 언덕 위로 흰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멀리 능선 위의 양떼는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이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새삼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봄날 오후를 형광등 아래 사무실에서 보냈던 날들이, 창밖으로 봄이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하늘 아래 서 있다는 사실이. 언덕을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은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분홍빛 진달래 한 송이가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피어야 하는 때가 되었기에 핀 꽃, 그 단순한 진실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막 돋아난 연초록 잎사귀들이 봄 햇살에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려온 나무가 이제야 조심스럽게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기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풀밭 낮은 곳에서는 민들레 몇 송이가 노랗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봄을 피워낸 꽃. 작아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민들레는 해마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능선 너머로 첩첩이 이어지는 산들이 구름 아래 펼쳐졌습니다. 저 산들은 오늘도, 어제도, 수백 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바쁨과 무관하게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음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 물결, 그 위를 한가롭게 거니는 양떼. 저 양들은 지치면 쉽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눕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본능으로 합니다. 그 단순한 지혜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민들레를 바람이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바람이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유연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자연은 가장 작은 꽃으로 가르쳐줍니다. 풍력 발전기는 오늘도 바람이 부는 만큼만 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쉽니다. 억지로 돌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제 몫을 해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스스로를 혹사시켜 왔는지도 모릅니다.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부르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 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말합니다. 회복도 삶의 일부라고. 충전되지 않은 존재는 결코 오래 빛날 수 없다고. 양 한 마리가 눈을 스르르 감고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날씨를 걱정하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을 후회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봄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양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닐까. 초록 언덕 위에 수십 마리의 양떼가 흩어져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눈앞에 풀 한 포기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을 헤아리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먼저 봅니다. 충분한데도 부족하다 느끼고 행복한데도 불안해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한 계단 오르면 그 위의 계단이 보이고 또 그 위를 바라보다 정작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다운지를 잊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남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온 욕망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저 양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볍게, 저렇게 평온하게 봄날의 언덕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초록빛 언덕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의 깊은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목장 한가운데 수백 년은 됐을 듯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도 겪고 혹독한 겨울도 견뎌냈을 그 나무가 봄이 오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초록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쉬어야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달력은 늘 24시간인데 우리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숨 쉴 틈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플 때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저 어제처럼 평범하게 걸을 수 있기를, 아무 통증 없이 봄 햇살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벚꽃은 올해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는데 피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쉬십시오.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늦은 벚꽃 사이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저 멀리 산 너머로 동해 바다가 아득하게 펼쳐졌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저 아래 분주한 세상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 대관령 양떼 목장 그 봄날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